2023년 7월 10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국제계약 분쟁 해결하는 경우에 이제 중재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중재원 보통 이제 제3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양 당사자 국가들에서 이제 중재원을 고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재원을 지정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 거기에서 이제 중재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중재원을 지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과연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면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화면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재란 무엇인가? 이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보통 이제 중재, 해외 중재, 뭐 국제 중재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뭐 당연히 이제 국내 그 업체들 간의 중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 국제법무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국제 중재라는 부분들을 이제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해외 국가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해외 기업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소송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를 해서 분쟁 해결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소송은 보통 1심, 2심, 3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3심제를 이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재는 단심제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재 같은 경우는 당사자 합의에 기초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자, 또는 이제 중재 기간이나 중재 장소 지정 역시 당사자 합의에 의거해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우리 이제 이렇게 중재소에서 중재를 먼저 시작합시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가들의 이제 강제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제 국제 계약 같은 경우, 뭐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 간에, 또는 이제 미국의 업체와 우리나라 사업자 간에 어떤 이제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보다는 중재가 계약상 이제 합의만 된다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중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아래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그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업체,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 간의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한 후에 중재원을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한상자중재원이나 중국 현지의 상사중재원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현지는 뭐 상하이에도 있고 북경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도시에는 이제 중재원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최근에 제3국, 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이제 제3국의 국제중재센터를 활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중재는 사법적 분쟁 해결 방법이 아닌 국제조약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를 진행해서 판결을 이제 받더라도 집행, 결국 이제 돈을 받아내는 그 집행을 위해서는 각 국에 가서 그 집행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나라들은 이런 중재 판결문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해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아내는, 이제 결국은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중재가 뭐 굳이 그렇게 집행까지 이제 진행한다라고 해서 어려울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무조건 이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행의 방법만 제대로 이제 파악하고 있으면 돈을 받아내는 거, 이제 자금을 받아내는 거, 결국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았으면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내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당연히 이제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중재 조항을 포함할 때 중요한 거는 단순 관할 중재재판소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거법도 명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 중거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거법 설정에 대한 분쟁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제법무팀의 실제 사례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실제 국제중재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계약 당시에 업체들 간에 이제 중거법 설정을 하지 않아서 중국법으로 할 것이냐, 한국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물품을 주고받을 때 이제 물품 계약을 하는 그런 국제 계약 같은 경우는 CISG라고 하는 국제법상 유엔 협약이 있는데, 이 유엔 협약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법, 중국법 이런 식으로 중거법을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국제법상 그런 어떤 중거법을 설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는 중거법을 당연히 이제 한국법이나 중재조항도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만 이런 중재를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할 때 조금 더 원활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상대방 국가에서 이제 뭐 중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게 꼭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안방에서, 우리의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법을 중거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중재소 또한 이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지정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중재원 지정 시 주의사항도 지금 화면에 지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3국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업체가 분쟁을 하는데 싱가포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제3국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 현지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 비용 납입하는 그런 이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국제법무팀, 저희 이제 법무법인한주 국제법무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들을 다 이제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업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3국에서 중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운 절차들 알아봐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계약 양 당사자 국가 중 한 군데 국가를 지정해서 중재를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선택 사항일 수는 있습니다. 중재인 선임할 때는 큰 계약 같은 경우는 3인의 중재인이 지정이 되는데, 우리 측에서 1명, 상대 측에서 1명을 지정하면 그 중재인 2명이 이제 나머지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고요. 그렇게 큰 계약의 건이 아닌 경우는 보통 이제 300만 불 미만의 어떤 그런 이제 공방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1인 중재인이 어 재판을 중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국가에서 중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집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재 판결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가에 해당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의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나라에서 본국에서 이제 중재소에서 진행이 된 경우는 이제 집행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원활하겠죠. 그리고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중재원 지정할 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안방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3국보다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제 상사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이제 좋은 협상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원 지정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계약 협상을 할 때 한 군데 국가를 설정해서 중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끌어와서 진행을 이제 법원 공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중거법이든 이제 중재소든 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쪽으로 이제 끌어오는 게 당연히 이제 좋은 협상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국제계약 체결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이제 예방 법무 차원에서 먼저 이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재원 지정할 때 결국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단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방 법무는. 그래서 이제 국제 분쟁이 일어날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국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재원 지정할 때 우리한테 과연 어떤 곳에서 중재원을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떤 중재원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이러한 국제 중재를 잘 이끌어내고 집행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돈을 회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업무까지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을 할 때 검토 단계, 어떤 작성 단계, 또는 이제 집행 단계, 분쟁 해결 단계, 이런 부분을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법무부 한중국제법무팀 인포메이션 02598-901 9022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제 이메일 등등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국제계약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그런 상담 절차와 진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원 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이제 뭐 중재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라든가 집행 절차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